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열팽창에 관련된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열 했었죠. 그래서 비열에 이어서 열팽창에 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음료수는 왜 조금씩 비어 있을까?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렇게 음료수를 사면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 페트병에서 되게 잘 보이는데 이쪽 부분 좀 진하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쪽 부분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게 다 비어 있어요. 뚜껑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더 많이 비어 있겠죠. 뚜껑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왜 비어 있을까? 대체 빈 공간은 왜 있을까요? 빈 공간은 왜 있을까? 자, 한번 옆에다가 그림을 띄워놓고 봅시다. 자, 빈 공간은 왜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이만큼을 덜 채우면은 더 같은 양으로도 많은 병을 더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만큼 더 비워뒀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 선생님, 이 병에 가득 채워두면 콜라를 열 때 양손에 힘을 주게 되니까 가득 차 있으면 콜라를 열 때 넘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비워놨다. 그래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워놨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도 있었냐면, 콜라는 마실 때 좋기도 하지만 또 우리 콜라를 가지고 재미있는 것들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콜라를 흔들어서 친구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빈 공간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콜라를 흔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재미 요소도 함께 하기 위해서 콜라 윗부분을 비워놨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열팽창에 관한 내용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 28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액체의 부피 변화 확인하기라는 실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올과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에탄올과 물을 가득 채워 그리고 여기에 유리관을 하나 꽂아. 그러면 에탄올과 물이 이 관을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에탄올과 물을 뜨거운 물에 담궜을 때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서 실험 영상 같이 보면서 여기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실험 영상 잘 보고 왔죠? 자, 실험 결과를 한번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탄올, 빨간색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에탄올은 투명한데 색소를 섞어서 빨개진 거예요. 빨간색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래쪽에 있다가 에탄올의 높이가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 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처음 높이와 나중 높이를 관찰할 때 우리 그 사이에 해줬던 게 뭐였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야. 그치? 삼각 플라스크에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줬다. 이 뜨거운 물을 부어줬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에탄올과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죠. 열평형이 일어났을 테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온도가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줬더니 온도가 올라갔고요. 또 뜨거운 물을 부어줬더니 우리가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냐면 에탄올과 물의 높이가 올라갔어요. 높이가 올라갔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줄 때 에탄올과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안쪽에다가 물을 넣어줬나요? 그건 아니죠. 우린 그렇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는 수조에다가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 그런데 우리가 안에 내용물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는데 그 막대 높이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부피가 늘어났다. 부피가 늘어났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어떤 걸 이끌어낼 수가 있냐?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늘어났잖아. 그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늘어났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열팽창입니다. 물질의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늘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열팽창. 자, 교과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293페이지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 플라스크가 담긴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관으로 액체가 올라오는 것처럼 액체는 대부분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요.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팽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열팽창이 왜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되는지. 자, 그림과 같이 8.6 이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액체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온도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집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원래는 액체의 입자의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액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어졌어. 더 넓어졌어. 그런데 하나만 넓어진 게 아니라 모든 입자가 다 넓어지는 거죠. 얘도 넓어지고 얘도 이만큼 넓어질 테고 모든 입자가 다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라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는 액체가 뭐 4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래는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 정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라고 쳐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갔더니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렇게 커졌어. 근데 하나만 커진 게 아니라 모두 다 커졌어요. 이러면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한다. 열팽창. 그런데 봅시다. 열팽창의 정확한 정의.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열팽창. 근데 봐요. 우리가 에탄올과 물의 이 높이 변화가 모두가 다르죠. 높이 변화가 다 다르지. 그래서 이 그림을 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높이 변화가 다 다르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냐면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은 많이 올라가고 물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에탄올과 물의 부피 변화가 다른 것처럼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는 액체에서만 봤는데 액체만 이러는 게 아니야. 고체도 액체와 마찬가지로 열팽창을 하고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모두 다 달라요. 이걸 우리가 실험으로 보게 될 텐데 우리 어떤 걸 볼 거냐면 바이메탈이라는 걸 볼 거예요. 바이메탈은 뭐냐면 열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은 거야. 금속 A와 금속 B를 붙여 놓은 거예요. 뭐 색깔을 좀 칠해 볼까요? 너무 티가 많이 나네.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봅시다. 금속 A와 금속 B를 서로 붙여 놓은 거야. 그런데 B가 A보다 열팽창이 더 잘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열팽창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가열했을 때 더 많이 부피가 커진다. 우리가 하나 알아갈 게 있어요. 자, 알아갈 게 있어. 어디에 적는 게 좋을까? 여기에 한 번에 적어 버립시다. 자, 열팽창이 잘 된다. 열팽창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건 부피 변화가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열팽창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부피 변화가 작다 라고 하는 거죠. 부피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건 가열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나고 냉각했을 때 더 많이 수축하는 걸 의미합니다. 부피 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건 가열했을 때 조금만 늘어나고 냉각했을 때 조금만 수축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바이메탈을 한번 보면은 물체 A, B가 있는데 B가 열팽창이 더 잘 돼요.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물질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A는 더 조금밖에 안 늘어나죠. 근데 두 물체는 붙어 있어. 두 물체가 붙어 있는데 길이가 서로 달라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게 되면 서로 붙어 있지만 길이는 다른 상태가 됩니다. 우리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안쪽 경로가 바깥쪽 경로보다 길이가 더 짧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길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길이가 긴 쪽이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B가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겠지. B가 더 길어졌으니까 부피 변화가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얘를 냉각하면 어떻게 되냐? 부피 변화가 크다라는 건 냉각했을 때 더 많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보다 B가 더 짧아졌겠지.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A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냉각하면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게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냉각하기는 쉽지 않고요. 가열한 것만 볼 거예요. 알루미늄 테이프를 하나 해볼 건데 알루미늄 테이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은 알루미늄, 한쪽은 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두 개가 다 메탈은 아니죠. 메탈은 아니지만 알루미늄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종이보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훨씬 큰데 이거를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열팽창을 활용한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바이메탈과 비슷한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 실험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하는 건데요. 알루미늄 테이프는 한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바이메탈이 금속 두 개를 붙여 놓은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금속 두 개는 아니지만 고체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열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 테이프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걸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루미늄 테이프를 아래쪽에다가 놓고 제가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봤나요? 테이프가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알루미늄 테이프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반듯하게 펴가지고 알루미늄을 위쪽으로 하고 불을 한번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 실험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맞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붙여놓은 상태로 가열을 하면 열팽창이 더 잘 되는 게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휘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잘 봤죠? 어떻게 됐어요? 알루미늄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가열을 하면 알루미늄 테이프가 위로 쑥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했을 때는 종이가 아래쪽에 있고 알루미늄 테이프가 위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쑥 이렇게 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이메탈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걸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죠. 활발해진다. 다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되죠. 부피가 커진다. 다음, 이처럼 물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열팽창. 그래서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는 모두 다 다르고요. 고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고체도 그리고 액체와 마찬가지로 열팽창을 하고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네, 우리 교과서 한 번만 쓱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우리 선로를 만들 때 열팽창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로는 이렇게 철로 만들잖아. 근데 철 같은 경우는 열팽창이 굉장히 잘 되는 물질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로를 만들 때 이렇게 선로 하나하나 이 유닛을 딱딱 붙여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름에 열팽창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늘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가 하나는 갑자기 끊어지거나 휙 하고 휘어지게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로에 살짝 틈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팽창하더라도 딱 달라붙어 있게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식으면 틈이 조금 더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열팽창을 생각을 해서 선로를 이렇게 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열이랑 열팽창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